안녕하세요. 저는 이한결이라고 하고요.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봉레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당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나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따로 제가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퀴어 커뮤니티는 없지만 많은 퀴어 친구들이나 혹은 퀴어 프렌들리한 단체 같은 곳에서 조금 더 저의 성소수자 당사자성을, 정체성을 편히 드러내고 지내고 있고요. 촬영이나 편집 일을 프리랜서로 하기도 하고 가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백수로 보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20대 퀴어입니다. 저는 올해 37년 차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성소수자 부모로서 제 아이가 트랜스젠더 남성이거든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이라는 성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트랜지션을 마치고 법적 성별 정정도 마쳐서 현재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관련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이라는 좀 길고 낯선 성 정체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젠더라는 건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성별 이분법에 포함되지 않는 비이분법적인 젠더, 그 중에서 이제 바이젠더가 있어요. 바이젠더는 여성과 남성 혹은 그 외에 흔히 제3의 성이라고 불리는 성별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성별을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느끼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 집단에 대해서 모두 소속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남성이라는 젠더에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의료적 트랜지션을 받기도 하고 법적 성별 정정을 남성으로 함으로써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로맨틱은 제가 흔히 쉽게 말하면 연애 감정이라고도 하고 조금 그보다 복잡한 개념의 정확히는 로맨틱 끌림이라고 하는 것을 성별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에게든 성별과 상관없이 느낄 수 있는 로맨틱 지향을 의미하고요. 에이섹슈얼이라는 것은 이와 비슷한 성적 끌림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성별에게도 느끼지 않는 성지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별에게든 로맨틱 끌림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성별에게도 로맨틱 끌림을 느끼지 않는 정체성이라 바이젠더, 팬로맨틱, 에이섹슈얼이라고 저를 설명합니다. 아주 처음 제가 제 성소수자성을 인지한 건 유치원 때 정도긴 한데요. 그때는 저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지도 않고 주변에서 본 것도 없으니까 기껏해야 알 수 있는 건 미디어에서 접했던 트랜스젠더 하리수 씨 혹은 동성애자 홍석천 씨, 이 정도가 전부였어서요. 내가 남성인지 혹은 내가 레즈비언인지 모르겠다는 혼란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여성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남성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는 일종의 열망, 욕망, 그리고 여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 이런 것이 뒤섞여서 혼란스럽고 트랜스젠더인가 보다 혹은 레즈비언인가 보다 혹은 바이섹슈얼인가 보다 이런 애매한 상태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는 여자를 좋아한다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혹은 내가 남자라고 느낀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비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막연하게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어머니에게 이전에도 간간히 던지듯이 커밍아웃을 했지만 20대 초중반에 24살쯤에 조금 더 진지하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트랜스젠더고 트랜지션을 받고 싶다. 수술을 받고 호르몬을 맞고 법적 성별 정정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전에 수술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되게 가당치도 않은 소리 취급하시면서
거절하셨거든요. 거부하셨는데 24살 때 그 커밍아웃은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흔쾌히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당황스럽고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24살 때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이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한 2달, 석 달 정도 나갔을 때였어요. 저는 실은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저희 아이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저는 네가 레즈비언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내가 문제를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거길 나가야 돼? 좀 한가해지면 나가자고 해서 마침 그때 제가 밖에서 하던 사회활동을 조금 쉬고 있었던 참이라서 같이 가서 성소수자 모임을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저희 아이가 엄마 나는 레즈비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은 트랜스젠더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는 수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트랜스젠더야? 라고 얘기했더니 수술을 안 했어도 트랜스젠더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저는 그냥 수술을 안 한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니까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모임을 끝나고 오면서 엄마 난 트랜지션을 하고 싶어 라고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놀라운 것이 제가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트랜스젠더인 것을 왜 그렇게 오래 말을 못했을까라고 그땐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호를 이제 저희 부모들끼리 신호라고 하는데 보냈을 때 제가 몰랐던 거죠. 아직 우리 사회가 여자로 살기 힘든 그런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로 살기가 힘들으니까 자꾸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 아이 말대로라면 가당차는 생각을 하는가 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얘는 본인의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계속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신호였던 거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나가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얘기하고 또 본인의 커밍아웃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제 아들이 그 얘기를 했던 것은 더 이상 이제 이렇게는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절박해서 수술을 하고 싶다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커밍아웃을 해서 후회한다는 순간은 없었어요. 주변 분들이 대부분 아주 감사할 정도로 잘 저의 커밍아웃을 받아주셨고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커밍아웃을 했을 때 면전에서 폭력적인 말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편히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커밍아웃이 검증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프렌들리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의 세계가 다시 구축되는 느낌은 있어요. 내가 막연히 낯설어 하던 그 성소수자는 그렇게 경계할 집단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연쇄적으로 저를 잘 받아들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지내고 있긴 해요. 커밍아웃을 대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어떤 평소 세계관이나 철학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걸 대하는 자세가 좀 차이가 났거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시기도 했지만 한결이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음에는 손녀가 아니고 손자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수술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셨어요. 울면서 이제 속상하고 놀라기도 하고 우리도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한결이 이모죠. 충격도 느끼셨겠지만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었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엄마가 울면서 여자가 남자 사랑받고 살아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저희 이모가 오히려 얘가 다른 여자 사랑해주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본인의 조카가 트랜스젠더인 것을 알고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해 추석이었는데 또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갔죠. 저희 한결이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고모한테 얘기를 했을 때 고모가 TV 같은 데서 널 봤다.
그랬는데 네가 먼저 얘기할 때까지 내가 얘기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힘들었지?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한 전형적인 좋은 커밍아웃을 대하는 자세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 할아버지는 나이도 많으시고 난 할아버지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반대하시면 내가 그 상을 뒤집어엎고 네 손을 잡고 나올게. 너 혼자 당하지 않게 할게. 그러고 갔거든요. 실은 그때가 제가 이혼하고 한 20여 년 만에 전 시댁을 갔던 거죠. 물론 시아버님과 저의 관계는 그전에 되게 좋았었고 저도 이제 그리워하던 분이셨는데 한참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저희 갈 때 이름은 안 바꿔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에 정말 저희가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해주고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혹시 불편한 점이 없는가 염려를 해주시지 그걸 갖고 반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뭘 자랑이라고 굳이 또 얘기를 하나,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는 못하지만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얘기를 또 안 할 게 뭔가요? 우리의 뭐 직장 다녀, 아니면 백수야, 아니면 뭐 학교를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죠.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처음에 같이 갔을 때 되게 따뜻한 시선을 갖고 계셨어요.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장애인 인권이나 차별받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전에는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 또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사람은 충분히 달리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간섭하고 나쁘다고 표현하고 싫어하고 그래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어릴 적부터 어느 집단에나 어느 모임에나 어느 공간에서나 내가 여기서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내쳐질 것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그 불안감이 저의 여러 가지 소수자성에서 왔을 거라고 저는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씩 없었던 안정감을 만들어 나가면서 아무리 누가 나를 이 안에서 밀어내려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조금만 더 있다면, 여기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부디 서로를 위해서,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같이 계속 이곳에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제가 취미로 고전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자성어 중에서 사기치상이란 말이 있거든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서 상서로움을 만들다. 뭘 썼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양이라는 건 남자 여자인데 성소수자 부모가 그렇게 써도 돼? 그래서 음양이 왜 꼭 남자 여자만 생각해? 큰 것과 작은 것, 다수와 소수, 그런 모든 것들의 조화죠. 세상에 성소수자가 있거나 어떤 종류의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한정판 에디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특별함을 봐준다면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봐줄 수 있을 때, 소수자나 약자를 특별하게 봐줄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도 좀 삶의 질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첫 발자국을 내딛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뭐 생활 동반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모를까,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9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영화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